타고난 팔자가 타고난 사주가 인연에 의해서 바뀌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복. 내가 봤을 때 나는 타고나기는 배우자분이 좋게 타고났는데 우연치 않게 간 나이트클럽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너무 섹시한 모습에 눈이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귀게 됐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월성운명연구소의 월성입니다. 배우자복이 없다. 음. 뭐 이런 식의 사주를 듣고 나서 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타고난 팔자가 타고난 사주가 인연에 의해서 바뀌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밥온달과 평강공주, 처신사택 셋째 딸하고 칠복이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상대겠죠.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신분이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부인덕이 좋아서 신세가 핀 거죠. 집안도 일어나는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죽을 맛이겠죠. 가정 입장에서. 그런 거와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주를 많이 봐보고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저는 왜 이런 삶을 이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사주가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사주는 굉장히 괜찮고 남자 배우자 복도 많고 자식 복도 있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굉장히 고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좋은 환경의 조성이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부모에 의해서 또 이런 환경에 의해서 약간 변화하는 것처럼 변화해서 그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어요. 올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부를 했었으면 굉장히 잘 했을 것이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잘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자원은 본인의 자원은 다이아몬드의 자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환경의 여건상 그 값어치를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느껴야 될 거는 뭐냐면 빨리 깨우치고 빨리 알아차리고 나는 내가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더 어려운 환경에 비참한 환경에 있지 않게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내 운을 좀 바꿔봐야지, 또는 기대어서 서로 조금 이렇게 뭔가를 나눠야지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마음은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는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죠. 배우자복. 내가 봤을 때 나는 타고나기는 배우자분이 좋게 타고났는데 우연치 않게 간 나이트클럽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너무 섹시한 모습에 눈이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귀게 됐다. 또 잘못돼갖고 임신도 하게 됐다.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고 정말 바르고 공부 잘하고 괜찮은 여자가 쓸데없는 남자들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좀 신세가 좀 꼬여가지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풀고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궁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다 또는 나한테 맞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많이 참고해서 그에 조금 이렇게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첫인상의 자주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잘 이렇게 몸으로는 못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진 않을 거면 참고하고 그런 말들에 조금 조언을 잘 듣는 게 좋아요. 반드시 본인의 운은 배우자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고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궁합은 선생님 보셨을 때 뭐 예를 들어 80점 이상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만류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좋은 궁합인지 아닌지. 주변에서 만류는 자기들이 보는 그냥 모습일 뿐이고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또 살았을 때 서로 상호 보완 관계 또는 이 궁합 안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이 상대 측에 이렇게 집이 합쳐졌을 때 어떤 영향력을 서로 주게 되는가를 다 보는 것이 궁합이에요. 그 궁합이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맞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외부적인 판단 또는 그냥 자기들이 보는 그냥 잠깐의 판단으로 맞다 안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궁합이 중요한 것이지
옆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그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배우자 복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선택에 의해서 배우자 복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맞아요. 배우자 복이 안 좋게 태어난 사람도 내가 선택을 잘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사주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타고난 것이 외롭고 부족하고 결혼을 빨리 하면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이러한 성향을 지니니 결혼은 우리가 30대 넘어서 해야 한다. 또는 뭐 네가 사주에 뭐가 부족하니까 뭐가 있는 여자를 꼭 만나야 된다.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그런 말들이 그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 너는 이러한 팔자니까 이거를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이 때는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키면 부족한 운을, 좋은 운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채워서 합을 맞춰서 잘 이렇게 살게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무시하면 이제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후회하고 뭐 또 그러는 것이겠죠. 그 연도별 사주는 꼭 그 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아니죠. 시작되기 전에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를 다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상태를 보는 거지, 무슨 그때가 와야 신기가 들어와서 뭐 신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2년이지만 2023년, 2024년, 2025년 각 연도별, 월별 다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봐주면 또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연말 정도 됐을 때 분위기가 새해 신수를 보자라는 이런 우리가 그 풍토적인 약간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그냥 재미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참고로 한번 본다라는 그 정도로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날씨라는 게 이게 사주를 보고 운을 보는 게 날씨 같은 거거든요. 예측은 돼요. 해가 뜨겠다라고 예측은 되는데 또 실상 그렇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뭐 비 온다 해도 비 안 오는 경우도 많고, 또 해가 뜬다고 했는데 구름 낀 경우도 많고,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